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그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성을 띤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종을?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살을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심각한데 이거.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이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0.01. 이 단지 0.01의 이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라고 알려진 이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여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야, 진짜. 그냥 뭐 동물 뼈 같은데요, 산호가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 이거.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지대에서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닷속의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 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25%나 네. 생명들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네. 말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돼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산호를 죽이는 거는 이 바다 산성화밖에 없을까요? 뭐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겠죠 뭐. 예, 산호는 이제 아주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오염 물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아유. 아, 오염물질.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바다에 어떤 변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이 온난화, 바닷물도 온난화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강연에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지구에는 1초에 4-5개 정도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됐고 지금껏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부분 바다가 감당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이 바다 표면에 이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이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네. 좀 그런 물이 큰 40 몇 사건이었는데.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말이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저렇게 병이 사람 걸려. 화상이 어떡해. 아니 뜯겨 얼마나 먹- 뜨거우면 심지어 어우와, 누구한테 화상을. 아, 뜯어 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와.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한국 바다의 수온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약 1.35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와.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바다 수온이 지난 36년 동안 무려 3.6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제주 바다가 아열대 바다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풀도 많고 모든 바다가 살아 있어서 감태도 많이 오고 뭐 소라도 많고 물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바다가 이 백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풀에는 거. 바다가 해요. 다 늙으면 다 썩으면 바다가 다 썩으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 와, 어머 어떻게 어딨어? 돌만 남았어?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아, 이제 제주뿐 아열대 아니라 생물들이 동해까지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백바다. 아유, 백바다 됐다는 말. 뭐 와닿네요, 엄청. 무섭다. 진짜 이상하다. 예,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아,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래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바다 수온을 감소시키는 온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귀한 동물인 것이죠.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작년 2022년에 저기 그 캐나다 해안에서는 거의 죽고 가는 이제 그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고기 안에서 플라스틱 150kg였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예. 바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세기부터) 우리가 전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우리의 소비, 이 소비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태 자원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소비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자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일회용기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우리가 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뭔가를 사려다가도 좀 멈칫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대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그 철학이 딱 간단해요. R 5개 지키면 되는 건데요. 예,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이렇게 지키시면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하고 바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바다가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아, 다행이다 그건. 유엔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 10년을 해양과학 10년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바다의 30%를 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류가 다시 바다에 주목해야 된다 한 것이죠. 그리고 환경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최대 화두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런 이제 노력들이 아주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인 이런 노력과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지면은 바다도 소생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소생해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당장 바다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다 오염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